안녕하세요. 전기공학과 공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300K의 상온에서 실리콘에 인 원자를 도핑하였습니다. 이는 오족 원소로서 N타입 도핑에 해당합니다. 컨덕션 밴드에서의 이펙티브 DOS인 NC와 밸런스 밴드에서의 이펙티브 DOS인 NV, 그리고 실리콘에서의 에너지 갭은 다음과 같은 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가 300K일 때 인트린식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7.6에 10의 9승 큐빅 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통해서 도핑된 페르미 레벨의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의 밴드갭을 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0.37 일렉트릭 볼트가 됩니다. KT는 볼트만 상수와 300K를 곱해서 0.026 일렉트릭 볼트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또한 검산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도핑된 페르미 레벨을 각각 구하여 빼준 결과 그 값은 0.36 일렉트릭 볼트로서 앞서 구한 0.37 일렉트릭 볼트와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성체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화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큐리엘 템퍼레이처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화는 0이 됩니다. 그리고 페로 일렉트릭과 페로 마그네틱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로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자발적인 전기적 편극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편극은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페로 마그네틱이란 외부 자기장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적 편극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편극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히스테릭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개나 전개가 주어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는 이제 힘을 줘야지만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로마그네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마그네틱이란 큐리의 템퍼레이처 이상의 경우에는 강자성체의 성질을 잃음으로써 상자성체가 됩니다. 또한 큐리의 템퍼레이처 이하의 경우에서는 강자성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PJT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JT란 이제 큐리의 템퍼레이처 이상의 경우에는 분극이 발생하지 않아서 페로일렉트릭의 성질을 잃게 되지만 큐리의 템퍼레이처 이하의 경우에는 분극이 발생하여 페로일렉트릭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또한 피에조 성질을 갖게 되는데 피에조란 압력을 전기로 바꾸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PJT의 큐리의 템퍼레이처는 450도라고 하고 마그네타이드의 큐리얼 템퍼레이처를 580도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온도가 500도시라고 한다면 PJT 같은 경우에는 페로일렉트릭의 성질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페로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페로마그네틱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여 강자성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혼합된 물질은 500도씨에서 페로마그네틱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강자성체로서 작동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문제입니다. CMOS란 주로 자기저장 장치나 센서 등에 사용됩니다. 자기저장 장치에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인 편극을 가지고서 정보를 저장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페로의 성질을 사용하면은 메모리 소자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로일렉트릭인 PJT와 마그네타이드를 혼합한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메모리 소자로서 사용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페로일렉트릭과 마그네타이드를 혼합한 멀티페로릭이라고 하는 CMOS 소자를 통해서 그 메모리 소자에서의 성능을 나타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는 5.719로 되게 높고 인용수는 15회로 근거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에미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강자성체와 강유전체를 합치고 그것을 CMOS 위에 올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기장을 제어함으로써 자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각 유전체층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는 메모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개와 자기저항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성체와 유전체는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PJT의 온도에 따른 피에조 일렉트릭의 성능 변화를 나타내는 논문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3.09이고 인용수가 81회로 이제 근거 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PJT의 큐리의 템퍼레이처는 250도C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에 따른 전기기계적 결합 계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기기계적 결합 계수란 기계적인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인 변화의 정도로 피에조 일렉트릭의 성질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큐리의 템퍼레이처의 부분에서 최대값을 찍은 후에 큐리의 온도 이후에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에 따른 유전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물질이 전기장에 응답하는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 역시 점점 올라가다가 큐리의 온도 이후에 350도씨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에 따른 로스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로스 탄젠트란 소자의 손실 특성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점 증가하다가 큐리의 온도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JT의 피에조 일렉트릭 성질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앞서 세 가지의 그래프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 큐리의 온도에 근접한 부분에서 작동시켜야 최대 효과를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PJT의 큐리의 온도는 450도씨이므로 이 직전인 420도씨에서 430도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450도씨를 넘어가는 순간 피에조 일렉트릭적인 성질이 사라지게 되고 메모리로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반도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